혹시 요즘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면 아무 말 없이 2에서 3초 뒤에 뚝 끊기는 전화 말이죠. 다시 걸어보면 연결이 안 되거나 통화 중이라고 뜨고요. 게다가 비슷한 번호에서 끝자리 숫자만 바꿔서 계속 걸려오는 경험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이 이런 전화는 스팸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텐데요. 하지만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 자체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위험한 목소리 도용,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예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이런 긴급하고 유익한 생활 안전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정말 무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기관을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많았죠.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이거나 자산 보호를 위해 안전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는 시기였고요. 때로는 은행원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인출해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지시하는 등 정말 교묘한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유인해서 현금을 가로채는 수법도 있었습니다. 자녀나 지인을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 또한 끊이지 않았죠.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다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부고장, 청첩장, 심지어 교통단속 범칙금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악성 링크 클릭을 유도해서 개인정보를 훔치고 돈을 인출하는 수법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도 많습니다. 기존 대출 정보를 해킹해서 정부 지원 대출을 빙자하고 신용 점수 상승을 명목으로 빚을 갚도록 유도하거나 대출을 실행해주는 척하면서 돈을 가로챕니다. 주식 투자를 대신해주겠다고 접근하거나 주식 계좌, 개설 후 주가를 조작해서 투자금과 수익금을 몽땅 빼앗는 수법도 주의해야 합니다. 택배가 미수령되었다는 문자로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고 소비자보호원 연락처를 사기범의 번호로 연결해서 금전을 빼앗는 일도 발생합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가짜 광고도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해서 신뢰를 쌓은 뒤 더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결국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가로챕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금전을 갈취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악성 앱 설치, 유도는 더욱 위험합니다. 휴대전화 대여를 요청해서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명의 도용 및 카드 발급을 사칭하며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 악성 앱이 한번 설치되면 스마트폰의 모든 제어 권한이 범죄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악성 앱이 설치된 상태에서는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12에 신고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취업을 미끼로 통장, 도장,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등을 요구해서 보이스피싱 대포 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개인정보 요구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목소리, 도용 보이스피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짧게 끊기는 전화. 왜 위험할까요? 사기 조직은 수많은 번호를 자동으로 돌리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010 지역번호는 물론이고 02031 같은 지역번호, 심지어 해외 번호까지 무작위로 바꿔가며 전화를 겁니다. 이들은 전화 한 통을 수천 명에게 동시에 발신하고 그 중에서 먼저 반응이 오는 사람,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을 다음 표적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전화를 걸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전화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떤 말을 먼저 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 말이나 한마디 하는 순간 그 짧은 소리가 그대로 녹음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동 발신 시스템은 사람을 선별해내는 속도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예전에는 사기범이 직접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다면 지금은 기계가 먼저 사람을 분류하고 위험군을 자동으로 뽑아낸 다음 범죄 조직으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화가 울렸을 때 내가 먼저 여보세요 하고 입을 여는 순간 기계는 반응한 사람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연결 가능, 대화 가능, 다음 단계 대상이라는 신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반응 리스트에 올라가면 이후부터는 전화가 더 자주, 더 집요하게 다른 번호로 바뀌어 계속 걸려옵니다. 성공 가능성이 있는 리스트로 자동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반응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차단 장치입니다. 왜 우리의 목소리가 표적이 될까요?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단 몇 초만 녹음해도 내 목소리와 억양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내 말투, 억양, 속도, 심지어 숨소리까지 따라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한마디만 해도 그걸 이용해서 엄마, 나 돈이 좀 급한데 돈 좀 보내줘 같은 가짜 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가족은 우리 아이 목소리가 맞네 하고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말 섬뜩하고 무서운 현실이죠. 그럼 이런 목소리 도용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전화를 받더라도 내가 먼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일단 전화를 받으세요. 하지만 바로 말하지 말고 잠시 침묵하고 상대가 먼저 말을 꺼내는지 들어보세요. 잠깐 기다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전화라면 안녕하세요. 어디어디입니다 하고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녹음하려는 목적이라면 상대가 아무 말 없이 내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립니다. 3에서 5초 정도 기다렸는데도 상대방이 아무 말이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으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그 순간이 바로 전화를 끊어야 할 순간입니다. 내 목소리는 한번 넘어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확인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전화를 끊은 뒤 상대방이 이야기한 기관이나 회사가 있다면 내가 직접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하세요. 전화 왔던 번호를 다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검색해서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기범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업무상 모르는 번호라도 꼭 받아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럴 때도 원칙은 같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지 마세요. 상대가 먼저 말을 시작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조용히 있다가 이상하면 바로 끊으십시오. 가족과 반드시 공유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다. 혹시 전화를 받았다면 둘째, 내가 먼저 말하지 않는다. 침묵으로 상대를 확인하는 겁니다. 셋째, 이상하면 바로 끊는다. 그리고 넷째, 확인 전화는 내가 직접 건다. 이 네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고 가족 모두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다. 가족끼리 암호를 정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사칭해서 전화가 온 경우 우리끼리 정한 암호 말해볼래? 또는 그 암호 얘기해줘 하고 묻는 겁니다. 상대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얼버무린다면 그 자리에서 통화를 종료하고 반드시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서 확인하세요. 이것은 가족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목소리 도용 보이스피싱 외에도 예방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링크나 첨부 파일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세요. 금융사,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등 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일단 전화를 끊고 내가 직접 해당 기관의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는 반드시 차단하세요. 스마트폰 설정에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고 V3나 시티즌 코난 같은 모바일 백신 앱을 설치해서 악성 앱 설치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좌번호나 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 광고에 개인 연락처를 함부로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금융회사는 대환 대출 시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신용 점수를 올려주겠다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경찰청 110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해서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또한 이세이퍼 휴대폰 가입 제한 서비스를 활용해서 본인 명의로 다른 통신사의 휴대폰이 개통되는 것을 예방하세요.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라면 경찰청에서 만든 시티즌 코난 앱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면 휴대전화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다른 전화로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내 목소리, 내 개인 정보는 나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떠오르는 가장 위험한 범죄 방식 중 하나가 바로 목소리 도용입니다. 내 목소리 한마디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피해는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복제되면 그 목소리가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게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으신 내용은 가족과 지인에게 꼭 나누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안전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첫째, 모르는 전화는 받더라도 내가 먼저 말하지 않는다. 침묵으로 상대를 확인하세요. 둘째,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끊는다.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셋째, 확인이 필요할 때는 내가 직접 공식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이면 대부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앞으로도 놓치면 절대 안 되는 중요한 생활, 안전 정보와 혜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안전, 그리고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내용은 달빛 노후 클래스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